안녕하십니까. 공명명리학 하이퍼 퀀텀 양자 분석 시스템입니다. 사주명식 갑진년 계유월 병술일 기해시 남성의 그 우주의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사주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명명리학 V4 4.0 알고리즘과 하이퍼 퀀텀 분석 엔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삶을 구성하는 파동 함수를 해석하고 최적의 운명 경로를 설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공명명리학 사주 보고서에서 기본 사주 명식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주는 기해, 그리고 일주는 병술, 그리고 월주는 계유, 그리고 연주는 갑진입니다. 이러한 사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8차원 파동 지도를 보게 되면은 첫째는 본질에 있어 가지고 태양의 파동이나 가을의 대지에 머물러 있어 확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진동을 보여줍니다. 해시의 귀한 에너지가 강해 만년의 재와 영성이 발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금 월령의 금 기운이 강해서 현실적인 결과물과 정밀한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괴수 정관이 병화를 비추어 사회적 체면과 규율을 중시하는 파동이 관측됩니다. 지장간의 간목이 해수에서 생을 받아 보이지 않는 창조적 직관이 깊습니다. 한편 진술충으로 인한 지지의 진동이 발생하나 유금이 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토 기운의 과다로 인한 감쇄 현상이 있으며 이를 설기하는 금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빛을 내는 장인의 파동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 사주의 시스템은 완충 노드의 점유율이 42%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대지가 태양의 열기를 머금고 있는 형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과 포용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삶의 기반이 단단하여 웬만한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댐과 같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적인 것은 이 창조 노드가 약 12%로 간목이 연간에 위치하여서 인문학적 소양과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또한 일간 병화로 15%의 수준인데 이것은 태양이 넓은 대지를 비추기 위해 힘에 붙이는 형국이지만은 완성 노드인 유금이 20%를 차지하며 토생금의 흐름을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한 가지 토 기운의 과부하가 감지됩니다. 에너지가 한 곳에 고여서 정체될 경우에 고집이 세지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에너지 배출 밸브를 적극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신강이냐 신약이냐 중하라는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의 신강도 지수는 34%로 측정이 되어서 신령한 신약한 사주로 판정이 됩니다. 병화 일간이 가을의 절정인 6월에 태어나서 계절의 힘을 얻지 못했고 주변에 진, 술, 기 등 토 기운들이 병화의 빛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간을 돕는 에너지는 연간의 간목과 일지의 술토 속의 정화부인 반면 극일간의 세력은 전체의 70%를 상회합니다. 이는 마치 넓은 들판에 홀로 떠있는 태양이 대지를 데우고 만물을 키워내느라 스스로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비겁과 인성의 에너지를 보강하는 것이 삶의 궤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타인의 요구에 에너지를 너무 뺏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 사주의 에너지 방정식을 보면은 에너지의 흐름은
불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병화의 열기가 토라는 매질을 거쳐 금이라는 성가물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완충노드, 즉 바로 토의 전환 효율입니다. 진술충으로 인해서 대지가 한 번씩 흔들리며 지장 간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기폭제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완충노도가 너무 두터워 병화의 빛이 금에 닿지 못하고 토에 묻히는 매광의 위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산적인 금노도로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목에 에너지를 투입하여서 토의 정체를 뚫어줘야 됩니다. 이를 소토라 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배움을 통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세울 때 비로소 거대한 토양 밑에 묻힌 황금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은 높지만은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므로 주기적인 외부 자극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의 천간의 에너지 배열을 보겠습니다. 이 천간은 이 사주 주인공의 사회적 얼굴이자 정신적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일간 병화를 중심으로 연간의 간목, 월간의 계수, 시간의 기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갑기합의 암시와 무게의 합적 기운입니다. 간목과 기토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전통적인 학문이나 자격과 결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월간의 계수는 병화 일간을 극하는 위치에 있으나 연간의 간목이 수생목, 목생화의 통간 역할을 수행하며 관인상생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며 학구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기토가 월간의 계수를 위협하는 상간 경간의 기미가 살짝 보이나 간목이 기토를 적절히 제어하고 있어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파동적으로 볼 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여 사회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 절제력을 갖췄음을 시사합니다. 자, 이제는 지지의 주파수입니다. 지지는 이 사주 주인공의 현실적인 기반과 무의식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진과 유, 술, 해로 이어지는 배열은 매우 독특한 주파수를 형성합니다. 먼저 진유합은 흙과 바위가 만나 거대한 광맥을 형성하는 형상으로 현실적인 재물복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결합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일지의 술토와 연지의 진토가 부딪히는 진술충은 지각 변동과 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삶의 근간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혁신을 의미하며 부동산이나 거주지 혹은 내면의 세계에서 주기적인 재편이 일어남을 뜻합니다. 다행히 월지의 유금이 진토와 합을 하여 충의 파괴적인 속성을 완화하고 유리 파편 현상을 방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시지의 해수는 밤에 고요한 물로 열정적인 낮의 활동을 마친 병화가 휴식을 취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술토와 해수가 나란히 있는 천라지망의 기운은 귀하가 보이지 않는 세계, 철학, 종교 또는 고도의 정신과학에 깊은 관심을 두게 하며 직관력이 매우 뛰어난 주파수를 가지게 합니다. 자, 이제는 인묘, 계고 분석입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사주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점은 일지 술토와 연지 진토입니다. 병화 일간에게 술토는 화의 묘고지이며 진토는 수의 묘고지입니다. 즉 기와의 일정과 에너지가 술토 속에 갈무리 되어 있고 사회적 명예나 직위가 진토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진술충이 발생할 때 이 창고들이 열리면서 계고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충이 발생하면 술중 정화와 진중 계수가 튀어나와서 서로 교전하며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재능이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현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물 창고인 진토와 정신적 창고인 술토가 부딪힐 때
예기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나 직업적 상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처럼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에는 이 계고 현상이 이 사주 주인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닫혀있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공명명리 하이퍼 퀀텀 분석 보고로 들어갑니다. 양자 상태 진단으로 보면은 역시 그 목과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과점유로 인한 질량 중심 편중 상태라고 보입니다. 중첩도 지수는 68%입니다. 중첩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배우자 궁과 월령의 방합적 기운으로 주변 인물과의 협력적 지수가 높게 측정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공간 팩터를 분석입니다. 현재 대운의 저주파 에너지가 안정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2026년에는 고주파 에너지가 이것을 상향하는 골든 크로스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몬테카를로 미래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 달성 활용 밀도로 보면은 전문직 자격 취득 및 이것을 통한 경제적 독립 시나리오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어서 시스템 인계점 및 변곡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권이지만은 2026년 하반기로 가면서는 굉장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상태 변화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2026년 5월과 10월에 사이에 기존의 환경을 깨거나 하는 강력한 파동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퍼 퀀텀 처방 및 나비 효과를 보면은 매일 아침 붉은색 계열의 차를 마시면서 10분간 명상하는 행위는 이 평화에 좋을 능력을 훨씬 더 높게 키워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사주 분석 표준 보고에 들어갑니다. 섹션 1, 운명 기상도입니다. 대지에 묻힌 보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여명의 시기입니다. 정체된 에너지를 뚫고 나갈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자 상태 및 가능성 진단을 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택지가 많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미래 경로가 중첩되어 나타나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의 능동적인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섹션 3입니다. 시공간 간섭 분석으로 보면은 현재는 전환의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강력한 상승의 파동으로 진입이 됩니다. 대운의 안정적인 흐름 위에서 세운의 역동성이 더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측 신뢰도 및 행동 처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사주 분석의 신뢰도는 88.5%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죠. 그만큼 이 사주 분석이 있어가지고 이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 구조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85%의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사주 자체가 토의 기운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시스템적인 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정성이 지나치면 변화를 거부하는 강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성입니다. 이 진술충이라는 내재적 진동이 오히려 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사주 주인공은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장간 속의 에너지를 꺼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주는 잠재력이 땅속에 묻혀있는 금강과 같습니다. 이 토생금의 흐름이 완성 노드로 이어지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와 노력만 투입이 된다면 폭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병화의 화력이 극대화되어서 토양 속에 금을 재련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상태 변화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명명리학 사주풀이를 봤을 때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의 기본적인 진동을 보면은 가을 들판을 비추는 오후의 태양입니다. 병화 일간으로서 타인에게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본능이 있으나 6월의 차가운 기온과 술토의 건조함이 더해져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교하고 실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빛과 열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주에 토가 많아서 자신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사주의 주인공은 균형을 찾는 중재자입니다. 진술충의 역동성을 유금의 정밀함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는 고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자성어로 볼 때는 토중포금, 즉 흙 속에 황금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아직 세상에 다 보여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의 주인공의 직업적 특성을 봤을 때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그 에너지 배출 밸브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이나 언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이 천직입니다. 특히 토와 금의 결합이 강하므로 부동산, 토목, 건축 혹은 금융, 보성, 가공 분야와 인연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천라지망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의료, 할인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결실을 보겠습니다. 월지의 유금이 정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진유합으로 에너지가 모이고 있어 재물복은 안정적이고 풍족한 편입니다. 돈을 버는 감각이 뛰어나며 헛돈을 쓰지 않은 검소함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강과 체력입니다. 토의 기운이 태왕해서 위장계통이나 소화기 기능은 튼튼하지만은 오히려 너무 강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화기운이 설기되어서 심장이나 소장, 혈압 관련과는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 및 대인관계입니다. 좋은 인연, 인연법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이 사주의 주인공에게는 부족한 화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그 많은 토를 소토할 수 있는 바로 나무, 목의 기운이 강한 파트너가 최고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목의 기운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지 좋습니다. 이 대인관계를 보면은 넓은 포용력으로 적이 없는 편이고 그렇지만은 가끔은 고집이 발동하면은 관계가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병호는 운세풀이입니다. 이때는 이 사주의 주인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폭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간 병화가 오화라는 강력한 뿌리를 만나 신약에서 중화로 상전이하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이라면 추진력이 폭발해서 오랫동안 내가 준비해온 일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과 명예가 그냥 따라오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급증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성급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있습니다. 파도가 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2026년은 이 사주 주인공의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명명리 처방전으로 보면은 이 사주의 특징은 바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황금빛 노을이 지는 광활한 대지 위에 홀로 선 소나무와 그 곁을 흐르는 맑은 시내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태양은 대지를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고 그 넓은 땅 속에는 아직 캐내지 않은 거대한 황금맥이 숨어 있습니다. 대지 한쪽에는 소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풍경에 생명력을 더하며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계곡물은 대지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 사주는 평화롭고 풍요로우나 태양이 지기 전에 황금을 캐내어 세상 밖으로 가져와야 하는 긴박감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삶은 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공명영리 사주 프리 솔루션입니다. 에너지를 보강해야 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밝은 색으로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부족한 화의 기운을 채워야 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는 일출 명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름에 태어났거나 사오미월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목과 화가 강한 사람입니다. 띠로는 말띠, 호랑이띠, 개띠와 합이 좋아 서로의 부족한 주파수를 완벽하게 보완해 줘야 됩니다. 공명명리 사주학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조언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미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다만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6년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갈고 닦는 응축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흙이 아니라 그 속에 황금이며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찬란한 태양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이 빛을 내보내십시오. 공명명리학에서 풀어본 이 분석의 신뢰도는 88.5%입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의지와 행동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켜서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상 공명명리연구원의 사주 분석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